할아버지, 오늘도 그 길 가시네요. 덜컥거리는 수레 소리. 아무도 몰랐어요. 그 노인이 이 골목을 지킬 마지막 사람이 될 줄은. 골목 입구에서 어린 목소리가 불렀어요. 그는 잠시 멈춰섰다가 고개를 돌렸죠. 작은 구멍가게 앞 분이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있었어요. 손녀는 과자 봉지를 들고 깔깔 웃었고 할머니는 그 웃음을 따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말 대신 그는 술의 손잡이를 꼭 잡았죠. 덜컥, 덜컥, 바퀴 소리가 골목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 골목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됐죠. 벽에 기대어 있는 자전거 한 대, 빨래줄에 매달린 수건, 그리고 분이 할머니가 끓이는 커피 향. 노인은 그 냄새를 좋아했어요. 그 향이 나면 오늘도 별일 없겠구나 싶었죠. 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신문지와 상자, 깡통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제 주운 것들과 오늘 버려진 것들이 섞인 그만의 하루였죠.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이 벽에 부딪혀 반사되고 가게 유리문에 반짝빛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참 평온했죠. 하지만요, 이상했어요. 그날은 공기가 달랐어요.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요. 바람이 서쪽에서 불었거든요. 이 골목은 늘 남쪽 바람만 불었는데 그날은 아니었죠.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등 위로 햇빛이 떨어졌지만 그 표정엔 미묘한 그늘이 생겼습니다. 마치 어딘가 마음이 걸리는 사람처럼요. 할아버지, 커피 한 잔 하세요. 분이 할머니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커피 향이 진했죠. 노인은 말없이 받아들고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뜨겁고 쓰고 그런데 묘하게 익숙했어요. 오래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마셨던 그 맛이었죠. 그는 눈을 깜빡였어요.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비 내리던 날, 낡은 벤치, 그리고 젖은 군화 한 켤레. 그 장면이 지나가자 그는 아무 일 없던 듯 컵을 내려놨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는 다시 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덜컥, 덜컥. 바퀴가 굴러가며 리듬을 만들었죠. 그 골목은 좁고 길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낙서가 있고 천천히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게 선명했어요.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사람의 발자국, 벽 틈의 그림자, 그리고 가게 앞에 놓인 장난감 하나까지. 그는 수레를 잠시 멈추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의 공기가. 그 말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그는 천천히 손등을 어루만졌죠. 손끝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까맣게 굳은 살이 자리한 그 손.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기억의 흔적 같았죠.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이 골목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어요. 분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 들렸죠. 할아버지,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더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수레가 골목을 벗어나려는 순간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바람이 소리를 삼켜버렸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덜컥, 덜컥. 그 소리가 다시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햇살은 점점 높아지고 골목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그날은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하루.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저녁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의 소음이 서서히 멈췄어요. 분이 할머니 가게 불빛만이 따뜻하게 남았죠. 노인은 여느 때처럼 수레를 밀며 돌아왔습니다. 덜컥, 덜컥.
소리가 낮게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그 소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벽이 울리는 것처럼 깊게 번졌죠. 그는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은지가 안 왔어요. 그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엔 이미 두려움이 번져 있었죠. 학원 끝나고 바로 온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노인은 술에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분명 달랐어요. 그의 시선이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죠. 간판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혹시 싸운 건 아닐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겁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죠. 그 한마디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노인은 가게 옆에 세워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죠. 탁탁. 그 소리가 너무 일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듯이요. 그는 눈을 감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발자국, 문 닫히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 사이에 아주 희미한 금소금이 섞여 있었어요. 철판이 긁히는 소리, 골목 끝, 오래된 창고 방향에서 들렸죠.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만 비추고 있었죠. 빛이 닿은 쪽은 평온했지만 그늘진 쪽의 눈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너무 맑았어요. 늙은 눈빛이라기엔 너무 또렷했죠. 그는 일어나 수레를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바퀴 소리가 살짝 멈칫했어요. 할머니, 문 잠그세요. 그 말투엔 이상하게도 명령조의 온기가 있었어요. 무섭진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분이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죠.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허리 굽은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그 순간은 아니었어요. 등이 펴졌고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덜컥거리는 수레 소리가 멈추고 대신 신발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남았죠. 가게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에 멈춰 섰어요. 빛이 깜빡였죠. 바람이 불고 종이 하나가 휙 날아갔습니다. 그 종이는 아이의 공책이었어요. 모서리에 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비, 그리고 긴장.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공책을 조심히 수레 안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낮게 말했죠. 애는 찾을 겁니다. 그 한마디는 위로 같기도 했고 명령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 끝으로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으로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신문지가 휘날리고 덜컥 덜컥 그의 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누구도 몰랐죠. 그가 왜 그 길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오래된 기억을 깨울 줄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죠. 골목 위로 천천히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둘 가게에 불이 꺼졌습니다. 노인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걸었어요. 비를 맞으며 수레를 밀고 천천히 골목 끝까지 갔습니다. 그의 옷은 젖었지만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비 냄새가 짙었죠. 거기에 묘하게 섞인 금속 냄새. 녹슨 철문이 있는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수레를 세우고 숨을 고르듯 잠시 서 있었습니다. 덜컥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는 손잡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잠시 멈췄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수레 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신문지 더미 속에서 낡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안엔 장갑 한 쌍이 들어 있었죠. 검은색, 군데군데 해진 가죽. 빗물에 젖은 천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걸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잠깐 손이 떨렸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온도가 변했어요. 빗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대신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단단한 숨, 땅에 닿는 부츠 소리, 무언가 명령하는 낮은 목소리. 그건 오래전의 소리였죠. 그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그 안에 있었던 그때를. 눈을 떴을 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마치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천천히 장갑을 맞잡아 봤습니다. 가죽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그 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빗방울이 반짝였어요. 빛이 손등을 비추고 그 위에 얇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각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몸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길었어요.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듯이. 그래, 아직은 쓸만하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느릿한 말투가 아니었죠. 그 말 속엔 어떤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쇠문 틈 사이로 바람이 새고 있었죠. 한 발, 두 발. 노인은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늙은 눈이 아니었죠. 시간을 뚫고 다시 깨어난 눈이었어요.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철컥. 낡은 문이 열리며 어둠이 흘러나왔죠. 그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낡은 바닥이 삐걱거렸지만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냄새 그대로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 말엔 익숙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이 아니었죠. 기억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한 움직임의 길. 그는 손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발끝, 손끝,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빗물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그때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고 안은 냉기투성이었습니다. 비가 벽을 타고 흘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때렸어요. 톡톡. 그 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이었죠.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들었어요. 무겁고 거친 숨,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 누구야?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거친 남자의 음성이었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장갑을 끼웠어요. 슥! 가죽이 손에 달라붙는 소리. 그 소리가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빗방울을 닦았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 있었죠. 야, 나가라니까?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바닥이 울렸어요. 무겁고 빠른 걸음, 그 리듬이 익숙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발끝의 위치를 바꿨죠. 그 한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비냄새 대신 철냄새, 어둠 대신 낯선 긴장. 그는 몸을 돌려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벽에 닿았죠. 벽의 재질, 습기, 높이, 모든 게 감으로 계산됐어요.
거친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휘둘러졌습니다. 철컥,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곧 이어진 짧은 마찰음.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움직임엔 단 한치의 낭비도 없었죠. 그만하자.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 말엔 이상하게 온기가 있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경고였죠. 하지만 상대는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발소리, 더 빠르게 다가왔죠.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감각의 복귀였죠. 탁! 짧은 소리 하나, 그리고 정적. 창고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빗소리가 멈춘 듯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아주 길게. 어둠 속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한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치진 않았겠지. 낮은 한숨이 섞인 말. 그 말에 죄책감과 안도감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창고 구석 낡은 담요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 그리고 미세한 숨소리. 은지야. 그는 낮게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이 떴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눈엔 금세 안도감이 번졌죠. 괜찮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노인은 조심스레 일어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 그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 수레를 밀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왔죠. 비가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멈춰 섰을 때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피 대신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눈과 주름 사이에 젖은 빗방울이 스며들었죠.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골목은 아직 괜찮아.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죠. 그리고 멀리서 닿을 듯 말 듯한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대신 공기가 남았어요. 젖은 흙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커피 향. 노인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손녀의 머리칼이 젖은 어깨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레 숨을 고르며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골목 끝 가게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분이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번졌어요. 은지야.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아이를 건넸어요. 손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소리에 노인은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고 묵직한 숨.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분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낡은 장갑이 여전히 끼워져 있었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장갑 오래된 거네요.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 말엔 수많은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세월, 지켜왔던 시간, 그리고 오늘의 밤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커피를 내왔습니다. 따뜻할 거예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커피 향이 새벽 공기에 섞였죠. 노인은 그 향을 맡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이 냄새 좋네요. 짧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안도, 그리움, 그리고 끝. 새벽빛이 골목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얀 김이 퍼지고 그 빛이 장갑 위에 스며들었죠.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죽 위에 상처 자국, 발행 각인, 시간이 만든 문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바닥에 깊게 팬 굳은 살이 드러났어요. 잠시 바라보다 그는 천천히 장갑을 접어 수레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젠 괜찮겠지.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듯 했죠. 바람이 골목을 스쳤습니다.
신문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덜컥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그는 다시 수레를 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벽 햇살이 그의 등을 비쳤습니다. 그 등은 여전히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분이 할머니가 그를 향해 조용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짓엔 모든 인사가 담겨 있었죠. 커피 향이 따라왔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 향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자주 봤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며 수레를 미는 노인.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가면 골목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덜컥거리는 수레 소리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길이 됩니다.